자, 이제 본격적으로 캔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차트를 보면은 캔들이 뭐 상당히 많이 나오죠.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일단은 첫 번째로 캔들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음봉과 뭐 양봉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나왔었을 때 얘 방향과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느냐. 이 캔들은 어떤 방향으로 마감이 나갔고 지금 매수의 우위가 있느냐, 매도의 우위가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좀 느끼고 그다음에 이해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막 캔들 분석을 하다 보면은 가끔 뭐 특정한 모형을 보여서 의미가 있는 그런 캔들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거나 아니면 뭐 두 개, 세 개가 모여가지고 일정한 뭐 패턴을 만들었는데 모양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띠더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캔들의 이제 패턴 분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 뭐 서적에 나와 있는 그다음에 뭐 전형적인 캔들 강의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추세의 지속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추세의 반전형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추세가 뭐 상승하는 추세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특정 모양의 캔들 한 개짜리 캔들이라던가 아니면 두세 개가 팀을 이룬 그런 패턴 캔들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 캔들 패턴을 딱 보니까 아니 이거는 추세 지속형 땡땡땡 캔들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 추세가 이어져서 지속이 되면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니 여기 나왔었던 이렇게 쭉 올라가다 여기 나왔었던 그림이 아니 이 캔들 패턴은 추세 반전형 캔들의 대표적인 땡땡땡이잖아. 그럼 이거는 추세가 반전이 되겠네, 꺾이겠네.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아래쪽으로 하락하던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추세 반전형 캔들이 딱딱딱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요거를 공부해서 요 타이밍에 매수하고 올라간 다음에 매도하고 요런 전략을 가지는 게 가장 뭐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이 캔들 패턴이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해요. 쓰잘데기 없이 종류가 많습니다. 이 HTS에서 이 조건 검색식을 보면 캔들 패턴들을 볼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캔들, 뭐 상승 반전형, 상승 지속형, 하락 반전형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업사이드 갭3 메서스, 업사이드 갭 테스키, 스톨드 패턴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 외웁니까? 가장 쓰잘데기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하이웨이브 캔들, 클로징 블랙 마루보즈, 클로징 화이트 마루보즈. 벌써부터 좀 머리가 아프죠. 포 프라이스 도지. 다 필요 없는 것들이고 우리가 지금 의미가 좀 있고 제가 좀 그래도 기억을 했으면 하는 캔들이 좀 몇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망치형,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샛별형, 장악형, 잉태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그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제가 여기다 쓰지 않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차트 캔들이 만들어졌을 때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매도세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요 패턴들 몇 개를 우리가 이제 흐름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종목을 왜 추세 반전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 종목을 왜 추세 지속형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이해하면은 저는 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면은 그다음부터 차트를 읽을 줄 알게 되니까 그게 이제 저절로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지속형이랑 그다음에 이제 반전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반전형 패턴을 몇 개를 찾을 겁니다. 반전형 패턴을 알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꺾이는 신호를 알게 되면은 뭐 수익을 우리가 이제 뭐 확정을 짓는다라던가 아니면 손실을 회피한다라던가 그런 전략을 가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에서 반전형 패턴이 나서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또 좋은 전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사용을 하는 거고 지속형 패턴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뭐 알면은 나쁠 건 없겠지만 신뢰도도 떨어지고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쓸모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전형 패턴의 주요한 몇 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망치형입니다. 망치형 캔들은 주식하다가 이제 뭐 책을 한번 끼적여 보셨다라던가 유튜브를 한번 보셨다라던가 하시면은 기초 강의 좀 돌려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뭐 가장 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런 캔들입니다. 망치 모양으로 생겨서 망치형이에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는 이제 교수형이라고 이제 나와죠. 교수형이 이제 목을 매달고 이제 죽는 그 교수형을 표현을 한 건데, 뭐 단어의 뜻만 본다 하더라도 얘는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근데 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망치형은 뭐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 없는 굉장히 쉬운 패턴이니까 보도록 하죠. 아래쪽에 포인트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캔들은 색깔이 아니라 형성된 위치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양봉이라고 해서 망치형이고 음봉이라고 해서 뭐 떨어지는 교수형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요. 자, 우리 이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암울하게 빠집니다. 음봉 나오고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음봉 나오고 주가가 쭉 밀리죠. 쭉 밀리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망치형 캔들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자, 이제 흐름을 이해를 해봅시다. 자, 최근에 이제 시초가보다 종가가 계속 낮아지는 음봉 캔들이 많이 나왔죠. 아침에 시작하고 장 마감할 때까지 힘이 계속 매도 우위로 아래쪽으로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망치형 캔들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망치형 캔들이 보니까 이 아래 꼬리가 여기까지 왔죠.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장중에는 음봉으로, 얘는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음봉으로 여기까지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도지형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양봉, 요렇게 이제 완성이 된 캔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를 이제 흐름을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밀렸어요. 음봉으로 여기까지 저가까지 밀렸어요. 근데 이 저가까지 밀리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니까 포기하는 매도 물량들이 뭐 연속적으로 출회를 했겠죠. 뭐 악재가 떴거나 아니면은 분위기를 타고 내 데드라인을 넘어서서 손절하는 물량들도 많이 나왔을 거고. 근데 여기에서부터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하게 매수 우위에 힘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간 많이 빠졌으니까 이 종목은 이 정도면은 가격 메리트가 나오고 충분히 이제 저가 메리트가 나온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매수에 힘을 쓰고, 그 전에도 뭐 매수가 뭐 0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절대적인 그 매수세가 0이 되지는 않았겠지만 매도에 압도돼서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이렇게 꼬리가 달려서 반등을 하고 여기를 내려왔다가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더 팔려고, 더 이 위치에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매수 물량들이 다 잡아먹고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메리트를 느끼고 매수세에 힘을 붙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매도하려는 사람들을 잡아먹고, 매도세가 이제는 뭐 힘이 빠져서 그만 매도할 사람들이 없어서 이제 매수세가 우위가 됐을 수도 있고, 그 매도 물량들을 매수세가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둘 다 매수 우위에 있다라는 내용들이니까 확실하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매수의 힘이 들어갔구나, 매수 우위가 확실히 좀 보여졌었고, 근데 이 종목을 보니까 시초가가 여기까지 당겼는데 그 힘을 더 뛰어넘어서 양봉으로 여기까지 마감이 됐네. 아, 이제는 여기서 저가에서 들어오는 매수세가 충분히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매수 우위에 분위기가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은, 아, 이 망치형 캔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부터는 왜 주가가 올라간다고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망치형 캔들은 추세 반전형 캔들이 됩니다. 단 위치가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추세 아래쪽에서 나와야 되고, 이 전저점을, 그러니까 최근 추세의 전저점을 이탈을 하고 이 아랫꼬리가 최근 추세에서의 최저점이 되면은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망치형 캔들은 그 다음부터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전 페이지를 보면은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둘 다 아래쪽 바닥에서 형성이 되면 망치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음봉이 된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음봉이랑 양봉이었을 때 둘 다 망치형 캔들이 되고 상승 추세 전환으로 반전형 캔들로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음봉 캔들은 시초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잖아요. 똑같이 빠지고 끌어당겼다고 해석하는 측면에서는 망치형 캔들과 여기서부터 매수세 우위가 좀 들어왔고 저점 인식이 저가 인식이 됐구나, 여기까지는 해석이 같은데, 힘이 과연 장 마감할 때까지 누가 더 들어왔느냐를 따지면은 여기에서 힘이 매수세가 더 들어와서 요만큼 올리고 양봉형 망치를 만든 이런 망치형 캔들이 당연히 음봉으로 마감이 된 것보다 힘이 더 세겠죠.
그러면은 이제 추세 반전에 대한 신뢰도가 당연히 음봉보다는 양봉이 더 세다. 그래서 굳이 뭐 이제 따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똑같은 차트를 봤는데 하나는 망치형 캔들이 양봉이고 하나는 음봉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양봉형 캔들이 힘이 더 세게 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신뢰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 그림에서는 당연히 여기가 이제 승.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망치형 캔들이 나왔는데 몸통, 꼬리의 길이는 같아요. 근데 몸통의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양봉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얘는 여기가 이제 시초가는 같아요. 시초가는 같은 위치고 내리고 빠졌다가 올라온 그림도 같는데 얘는 종가가 여기잖아요. 마지막 힘이 여기까지 올라간 거고 얘는 마지막 힘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 힘을 더 써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수세의 힘이 확실하게 압도를 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망치형 캔들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여기에서 몸통이 양봉으로 더 커지면은 신뢰도는 매수 강도와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가능성들은 이쪽이 더 커지겠죠. 근데 이제 몸통이 너무 길어져 버리면 보통 망치형이라고 표현을 안 하니까 얘는 뭐 그대로 뭐 잡아먹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 양봉이 음봉으로 이제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망치형 캔들이 나왔는데 둘 다 음봉이에요. 음봉. 그럼 이제 과연 몸통의 길이가 짧은 게 좋을 것인가 몸통의 길이가 긴 게 좋을 것인가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이게 파란색 음봉이라고 하면은 얘는 시초가가 여기가 될 것이고 여기가 종가가 됩니다. 얘는 시초가가 여기가 되고 여기가 이제 종가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같은 크기와 같은 높이에서의 뭐 음봉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초가 부근 때까지 힘을 더 쓴 이 몸통이 짧고 꼬리가 더 길게 나오는 음봉형 망치 캔들이 좀 덜 끌어올린, 상대적으로 덜 끌어올린 몸통이 긴 음봉형 망치 캔들보다는 신뢰도가 더 세겠죠. 음봉인 경우에는 몸통의 길이는 뭐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아지면 더 짧아지면 이게 도지형 캔들이 될 거고 여기서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면은 이제 빨간색 양봉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 그건 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망치형 캔들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차트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예요. 여기서 실전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하락하죠. 하락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여기서 나왔었던 그러니까 전저점을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을 하고 전저점을 깨는 위치에서부터 꼬리를 달고 망치형 캔들이 최근 추세의 최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는 이제 좀 신뢰도가 좀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추세가 반전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커진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가의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예제에서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삼성전기라는 종목의 차트네요. 음봉으로 내려옵니다. 뭐 중간에 양봉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좀 전형적인 그냥 하락 추세형 패턴이죠. 근데 이 위치에서 음봉으로 깊게 빠졌다가, 자, 여기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흔적이, 여기가 아직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음봉이 여기까지는 내려왔다라는 거잖아요. 음봉이 여기까지는 내려왔고 여기에서 와, 이 정도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뭐 이제 가격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빠졌는데 이제 인식이 되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서 뭐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나왔다던가 뭐 그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가 인식에 대한 메리트들이 생기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세를 때려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둘 소화를 하고 손절하는 물량들 다 받아주면서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죠. 근데 평상시보다 이건 뭐 뒤에서 거래량을 한 번 더 배우기를 할 건데 평상시보다 이제 거래량이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가 더 활발하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매도와 매수의 주고받기가 평상시보다는 더 나았다라는 건데 그런 과정 안에서 매수가 확실하게 우위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매도를 손절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량들이 충분히 많이 소화가 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 이후에 추세가 반전이 돼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바닥에서 나오는 망치형 캔들은 이렇게 이제 좀 신뢰도가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투자를 하다가 일봉에서도 그렇고 이제 종가 관리라고 하죠. 아, 오늘 좀 주가가 빠졌는데 와, 오늘 종가 관리가 이렇게 망치형으로 잘 됐네. 그럼 아, 이제부터는 추세 반전이 되고 이제는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요런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망치형 캔들 말고 그 행잉맨, 그 교수형이라는 지금 이름이 안 좋은 그 차트가 하나 있었죠. 캔들 패턴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제인데 고점에서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나와주면은 뭐 여기는 양봉이고 여기는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저점을 깨고 거기에서 이제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좋은 징조가 되는 거고, 고점에서 이렇게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매력이 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교수형 캔들이라는 것은 사실 망치형 캔들처럼 이렇게 막 신뢰도가 이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봉보다는 고점에서 나오는 요런 음봉 캔들이 나오는 게 맞는 거고, 보통 교수형 캔들은 요게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좀 지켜보되 그 다음에 옆에 더해지는 음봉 캔들이 하나 생기면은, 아니면 그게 이제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오면은 그런 걸 보면서 도망을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뢰도가 큰 느낌은 아닌데, 뭐 흐름을 그대로 읽어본다라고 하면은 우리 차트를 하나 실제 차트로 볼게요. 상승하는 이렇게 이제 주가 차트가 나오다가 위쪽에서 이런 이제 망치형 캔들이 두 번 나오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극단적으로 꺾여서 빠져버리죠. 그래서 이런 캔들이 이제 상승 추세가 많이 올라가고 충분히 고점이 형성된 가격에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좀 극단적으로 하락 추세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막 강조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교수형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빼기보다는 그 다음에 캔들 보고 추세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제 뭐 매도를 치는 경우들이 보통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망치를 뒤집어 놓은 캔들 패턴이 있어요. 영망치형 혹은 이제 유성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뭐 이름 같은 거는 필요 없고요.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고요. 영망치형, 그러니까 망치가 뒤집어서 영망치형이다,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에서 나오는 영망치냐 아니면은 빠진 다음에 바닥에서 나오는 영망치냐, 요런 거에 따라서 해석이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근데 이 영망치형 캔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캔들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그 뒤에서 기초 강의 끝나고 기법 강의 들어갈 때는 이 영망치형 캔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냥 맛배기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캔들 차트, 예제 차트를 보시면은 카페24라는 종목을 볼까요? 카페24라는 종목의 최근 월봉 차트를 보면은 흐림들이 좀 화려하게 나오고 있죠. 영망치형 캔들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영망치형 캔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도 영망치형 캔들들이 좀 몇 개가 보이네요. 그래서 보통 그냥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은 추세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위치에서 고점 찍고 내려오는 영망치형 캔들은 좀 부정적이다. 근데 이제 많이 빠진 바닥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약간 이제 추세가 위쪽으로 좀 반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영망치형 캔들이 바닥에서 특히나 양봉으로 나와준다 그러면 요거는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좀 커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의 최근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바닥에서 그려지고, 그러니까 많이 빠진 주가가 바닥이 깨지지 않고 횡보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바닥에서 보여지는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망치형 캔들은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해석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고, 고점보다는 바닥에서 나오는 영망치형 캔들을 캐치하자. 그리고 요거는 중요하고 우리가 실전 기법으로 써먹을 가치가 많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캔들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끊고 다음 영상에서 추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